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에 유기한 범인은 현역 국군 장교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군무원이었는데 말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소한 체격에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 물속에 숨긴 범인입니다. 중령 진급을 앞둔 30대 중반의 엘리트 현역 군 장교였습니다. 피해자랑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숨진 여성은 경기도 과천 모 부대에서 범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33살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임기 만료를, 살해 남성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남성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날 밤 9시 인근 공사장에서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했고 꼬박 하루가 지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버렸습니다. 화천은 10여 년 전 범인이 근무하던 곳이어서 주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담은 봉투가 떠오르지 않도록 돌을 채워 넣었지만 강가에서 사용한 청테이프는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수색 도중 발견한 청테이프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9시 12분 서울 소재 모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로 결근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과 사체 손괴와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국민 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문제로 힘들어하다 세상을 떠났죠. 그 유족이 출판사 측을 고소했습니다. 출판사가 작가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만화책을 재발간했다는 건데 유족 측이 제기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서울 마포구를 배경으로 가족의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낸 검정 고무신은 대표적인 국민 만화로 불려왔습니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뜬 고 이우영 작가는 1992년부터 약 15년간 연재하며 한국 만화 사상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영이가 바나나를 먹던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오늘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형설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작가가 그림을,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검정 고무신의 실수 특급을 출판사 측이 2015년 이 씨 등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겁니다.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제 이름이 있었고 남편의 사진과 제가 썼던 인사말까지 똑같이 사용을 했고 유족 측은 출판사의 이 같은 행위는 법원 판결이나 저작권위원회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출판사는 이 작가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일 유가족과 출판사 간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가운데 양측의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 중 31명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착 초기에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김태희 기자가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20대 초반에 탈북한 김강우 씨는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휩싸였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무서웠죠. 이제 그래서 강을 건너고 있는데 막 앞이 안 보여서 제가 눈을 막 닦았더니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때. 또 다른 북한 이탈 주민도 10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당시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고 외롭고 다 좋은 줄 알고 사실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안 좋은 것들도 있고 진짜 나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북한 이탈 주민은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31명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재입국 전 한국 거주 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71%로 가장 높습니다. 연령대로는 20,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초기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 트라우마가 가장 큰 이유지만 탈북민 정착을 돕는 하나원은 정작 퇴소 후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통일부가 만든 탈북민 전문 심리상담센터는 인천의 한 곳뿐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들까지 경험하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겹치게 되면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 트라우마 해소 등 초기 정착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해리스와 트럼프가 경합주, 특히 펜실베이니아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경합주가 좌우를 하는데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이니아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거든요. 백악관 입성을 위한 두 후보의 승리 방정식 윤지원 기자가 산출해 봤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은 270명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 경합주를 제외한 40개 주 이상은 사실상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푸른색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주입니다. 단적으로 선거인단 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2년 대선 이후 8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이겼습니다. 이걸 토대로 미 정치권은 해리스 후보가 226명, 트럼프 후보가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매직 넘버 270에는 한참 못 미치죠. 승패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경합주 7곳에서 갈립니다. 해리스 후보는 상대적 우위로 평가를 받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역 러스트벨트 3곳을 지키면 정확히 선거인단 270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세가 강한 네바다 6명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러스트벨트 3곳 중 단 한 곳이라도 뺏긴다면 270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남부 선벨트를 모두 가져와도 선거인단 268명으로 매직 넘버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러스트벨트 중 한 곳을 반드시 가져와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이 경합주 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라면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에서 펜실베니아를 차지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펜실베니아를 내주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내일 개표에서 방금 보신 러스트벨트, 특히 펜실베니아의 결과를 눈여겨보시면 좀 더 쉽게 승부를 점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추가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죠. MBN 취재진이 명 씨에게 대통령 부부와의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명 씨는 이른바 7불사 회동 전에 김건희 여사와 40분 넘게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공천을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김 여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 크게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통화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명 씨는 지난 2월 7불사에 가기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험지인 김해로 갈 테니 단수 공천을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훔쳐가는데 왜 김영선이 일합니까? 이거 집권 여당의 공천이라는 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했지. 그 여사가 자기가 할 수 없다. 알아보지도 않아. 40분 넘게 김 여사와 통화도 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자 김 여사 텔레그램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에 김 전 의원 공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7불사 회동을 기획한 겁니다. 명 씨는 당시 통화에서 김 여사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말해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원래 정상인데 제가 힘이 없어요. 거기 가서 경선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 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며 나중에 사정을 알고 여사에게 미안했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한동훈이하고 그렇게 틀어진지도 몰랐고 나중 되니까 막 터지는 거 보니까 한동훈이하고 막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라.
명 씨의 단수 공천 요구에 김 여사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답했지만 실제 김 전 의원은 경선도 가지 못한 채 컷오프됐습니다. 당시 한 공관위원이 김 전 의원의 경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관위는 현역 하위 10% 컷오프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